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봉입니다. 그죠? 오전에는 또 시장도 물론 이제 종가에 더 밀렸지만 또 지수도 좀 크게 밀렸고, 또 셀터도 오늘 어쨌든 종가로도 깼지만은 또 27만원을 깨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여러분들이 꺽쇠도 엄청 많고 해서 또 장중에, 좀 미안이 될까 해서 한번 했는데요. 오늘도 별로 썩 기분은 좋지 않지요. 자, 기분이 또 썩 좋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홀가분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제 오늘 퉁퉁 또 배터리물어서, 그죠? 또 오히려 그동안에 좀, 행보했던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그죠? 또 매수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죠? 또 포기할 분들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 청취하신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찌지부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또 어제는 좀 기분이 썩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좀, 그죠? 컨디션이 조금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좋으면 내일은 좀 낫지 않을까요? 어제 수급도 어제는 좀 엉망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좋다가, 외국인이 사서 좋다가 아니고요.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자, 오늘 앞에 이제 제가 제목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무튼 오늘 2.38% 하락을 해서 56포인트. 자, 나름은 물론 그동안에 오른 걸 생각하면 모르겠으나 또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약간 이제 응봉을 좀 내는 모습, 그리고 오늘 20일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봐서는 조금 조정을 약간 이제 받아야되는 그런 움직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주가는 이제 또 항상 빠지면은 하방에서 어디서 멈출까를 차트를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차트가 맞는 건 아니었잖아, 그죠? 또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어디가 고점인가를 또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아무튼 2270포인트대 요 정도에서 우선 이제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보여지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도 여기 깨진 않았지만 여기도 한 2300부근 요 2000, 그죠? 한 270, 80, 300 요 사이까지는 좀 내려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날 여기를 크게 깨지나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추세가 망가져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일요일 날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4대 국민을 보여드리는 건데, 유동성 장세의 반락 부분이 지금 이제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의 반락이 옴으로써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앞으로 우리 대세한테는 더 좋을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또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의 반락의 저점과 또 아울러서 이제 이 반락의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미국 상이라든지 또 이런 코로나 관련 확진자들의 이런 또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그죠?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좀 미국 시장은 좀 불투명할 것이고, 이제 그런 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조금 그런 또 좀 반락의 기간이 좀 또, 그죠? 한두 달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선 해보는 겁니다. 반락은 한번 오긴 올 거예요. 그죠? 대선이 끝나든 미국 대선이니까 그 앞에 오든 그 사이로 오든. 그래서 그런 이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접근하면 그렇게 크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는, 이따 요걸 하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셀트는. 자, 오늘 이제 주봉상으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번 주, 그죠? 월화 이틀 동안에 좀 급락을 해버렸죠. 자, 일봉도 어쨌든 이제 약간 하락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우선 요걸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우리가 이때는 인정을 해야 해요. 왜 인정을 해야 하냐 하면, 지금 고객의 특검이 어쨌든 54조, 55조, 그죠? 54조, 55조.
아무튼 50조의 고액 예탁금은 제가 주식시장에 뭐 여기 없을 거야. 아무도 없어. 그죠? 50조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은 30조도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 그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이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 과거에는 이제 IMF라든지 또 미국의 금융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중국의 어떤 이런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에서의 유동성 장세와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르죠. 지금의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중에 갈 데가 없는 돈들이, 그죠? 돈들이 그 당시에는 뭐 갈 데 있어도 약간의 뭐라 그럴까 주식이 좀 좋아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주식시장은 떠나 있었던 돈들, 그러니까 이 돈도 이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금의 성격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렇게 뭐 3월, 4월, 5월 팔아제껴도 그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예탁금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유동성 장세는 이제 반락의 구간이 항상 옵니다. 반락의 구간. 그러니까 이 반락의 구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정인데 이제 유동성 그냥 못 모르고 이것저것 묻지마의 자금이 들어왔지만 그죠? 이제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락의 구간이 지금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차후에 어쨌든 오기는 올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긴지 그걸 제가 지금 좀 보고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로 본다면 망가진 차트예요. 자, 셀트는 항상 망가진 차트. 제가 이제 저도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쭉 보시겠지만은 7월달, 8월달에 청취하신 분들은 뭐 그죠?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분 안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변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셀트는 제가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단기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기로. 그럼 단기면 2달 정도 단기. 저는 최소 1년, 2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길게는 3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자, 근데 항상 셀트는 망가진 차트에서 주가가 항상 상승을 하는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요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일봉이 좀 망가졌죠. 그리고 이제 어제 프로그램이 약간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제 그죠?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 그러니까 차트는 망가졌는데 수급은 왜? 그동안에 셀트가 어쨌든 공매도가 됐든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힘없이 밀렸던 부분에서는 못 갔던 부분에서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제는 입김. 그러니까 내일 정도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에 주가가 좀 빠지는 대기업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바닥 쳤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의 운명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저는, 90%가 아닌 99%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셀트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계속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셀트의 본질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긴 해요. 그죠? 셀트의 본질은 바이오 시밀러고 바이오 베타고 바이오 신약이잖아. 그죠? 자, CTP 어쨌든 59 신약이야. 그죠? CTP 13 바이오 시밀러야. 근데 이제 어쨌든 임상 일상을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는데 오늘도 이제 이쪽에 그 타이페이 탕플라이저 그죠?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펠드만 교수의 이제 또 생물의학 과학상 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럼도 뭐 같이 겸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렘시마에 대한 효과는 있다. 임상 중이다. 그죠? 이렇게 어쨌든 뭐 다시 또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항체 치료제에다가 그 렘시마 를 뭡니까 그죠 병행으로 그죠 치료를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CTP 59가 나와야 되겠지. 자, 아무튼 우리 제니퍼 요즘 뭐 기분이 좀 좋을 수 있겠다 그지. 조지 H 기분 좋을 수 있겠고 제임스 임 기분 좀 좋을 수 있어. 빠지니까 우리가 괴로우면 당신들은 뭐야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꼭 보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먼저 한번 보면, 자, 요거부터 위에부터. 자, 주식시장에 이제 4대 국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동 금융 장세예요. 그러니까 금융 장세가 이제 유동성 장세도 돈의 힘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 쭉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고,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풍제약이 최근에 급등을,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나름대로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이쪽에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FTSA도 편입이 되면서, 그죠? 외국 애들이 많이 샀으니까, 거기다가 뭐 오늘 자사주, 그죠? 128만 주 처분을 했잖아요. 이 가지고 이제 R&D 투자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뭐 외국 애들이 많이 샀으니까 다행이지 뭐.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만큼 이제 주가가 사실은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식들이 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뭐 할 것 없이 아무튼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 왜? 돈의 힘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조정 시점, 그러니까 이게 반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정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자, 주가 어쨌든 1400대에서 24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그럼 조정을 받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반락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반락이 지금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대선과,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도 장중에, 물론 이제 선물에 의해서, 그죠? 웹도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꼬리가 막 이제 몸통을 머리를 막 흔들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조금 연동을 좀 요즘은 선물과 좀, 미국의 나스닥 그 장중 선물과 좀, 그죠? 연관을 좀 시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락 부분이 여기에 이제, 어쨌든 미국 대선까지, 그러면 뭐 10월, 11월, 그죠? 갈 것인가? 그럼 지금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미국도 뭐 어쨌든 조정은 들어갔으니까 그죠. 미국이 지금 뭐 여기서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은 약간 미국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금융 장세의 유동성 장세의 반락 부분이라고 한다면 10월달, 11월달까지는 조정을 좀 받는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또 종목 장세는 활용해야 되겠죠. 왜 시중에 세력들은 돈들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를 해서 쉘터 돈이 자꾸 없으니까 쉘터 저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장세가 결국은 실적 장세예요.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돈의 힘으로 봐서는 반드시 실질 장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쉘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지금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5G 관련주들 또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어쨌든 뭐 경기 좀 풀리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끌어주면 현대차도 지금 뭐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그죠? 바닥을 쳤으니까 그러면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반락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잘하면 그죠? 좀 나오는 부분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좀 탄력적인 그죠? 거기에 이제 쉘터는 당연히 부합될 수밖에. 왜냐하면 이런 이제 국원들이 미국의 트럼프는 어쨌든 대선까지는 뭐예요, 그죠? 최대한 백신 개발과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죠? 거기에 셀터는 임상 이상을 어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셀터가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이 뭐 이쪽에서 시작해서 나왔지만. 1020명을 이상 삼상에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환자도 많지 않으니까, 그죠? 국내에서는 뭐 100명 정도 하고, 어쨌든 해외 쪽에서, 그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셀트는 거기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간단히 그냥, 금융장세는 금리가 내려오고 이걸로 마지막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금융장세는요, 금리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리 지금 내려가 있죠.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적 별로 안 좋죠. 그죠? 이제,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실적은 안 좋고 주가는 올라갔다. 그죠? 이게 이제 금융장세에서 나오는 그런 장세고, 실적 장세는 뭐냐 하면,
이제 금리가 살짝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 코로나도 조금 진정이 되면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금리가 또 주가가 좀 올라가고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미국은 뭐 어쨌든 뭐 3년까지 안 올린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기업들의 실적도 어쨌든 좋아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죠? 셀터도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죠? 역금융은 뭐 차후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 기억을 하시면서, 그죠? 머리에다가 넣고 하면, 사실 이런 국면에 좀 답답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요거를 조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그죠? 그래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 부분에 지금 이제 반락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의 대선 부분이 그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는 혼란을 좀 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시장도 때마침 쉬어갈 수 있는, 사실은 뭐 앞에 우리가 지수를 봤지만 세차게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지수부터 한번 보면,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죠?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는 게, 그죠? 어쨌든 3월 달에 1400대에 있던 주식이 하여튼 지금 2400까지 왔으니까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요번 조정을, 그죠? 이제 9월 말이니까 10월 달, 11월 달 초까지 정도 해서 옆으로 좀 세우고 좀 더 조정을 하락을 해서 세울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뭐 셀트는 전혀 저는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밀리면 돼. 그러니까 셀트는 그 이제 구간대에서도 조금 더, 그죠? 오히려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러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그냥 올라가는 돈으로 힘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시장의 돈들이, 그죠? 그나마 성장이 있고 실적 있는 쪽으로 더 집중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바이오에서 실적이 집중되고 성장할 수 있는 놈이 누구밖에 없어요? 셀트론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누가? 그래서 이제 이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중시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뜻이죠. 자, 다시 차트로 오서,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하나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현금화에 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으나, 자, 셀트리온도 뭐 기본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단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9만 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기술적으로, 그죠? 기술적으로 현금화를 해라. 그죠? 그러나 중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깨지지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단기로 하는데 그냥 그 셀트에 물렸어. 그런 분들은 이번 이참에 셀트 같은 주식 한번 키워보세요. 중기를 한번 키워봐. 알았지? 또 여기서 올라가면 해 딱 팔지 말고, 또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전부 다 뭐 30만원 근처 가면 매도 일단 하십시오. 다 이제 유튜버들이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중기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죠? 매도 단기로 나는 들어왔는데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중기를 한번 밀어붙여보라고. 아시겠죠?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저축 들어가는 그 운영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단기매매 한 돈 1000만원 가지고 단기매매 툭툭툭 해서, 그죠? 30만원만 벌면 셀트 한 주 살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앞에, 자, 요때 이제 한번, 이때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어쨌든 주가 셀트가도 그나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얘는. 그죠? 지수에 비해서는. 지수는 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급락을 또 해버려요. 그죠? 급락을. 근데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셀트가 뭐 어떤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긴 했지만,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옆으로 세우다가 아무튼 급락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변화를. 자, 그래서 이제 이번도 그렇다고 뭐 똑같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주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29만원대에서 30만원, 1만원 사이 왔다 갔다 계속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변화는 줬어요. 변화는. 그죠? 왜? 여기가 깨버렸잖아요. 깨버리니까 이제 어쨌든 어제도 그죠? 4%. 오늘은 뭐 4% 안 빠졌죠. 그죠? 오늘 3.7이네. 자, 오늘은 3.7인데 어제도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긴 계속 프로그램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시초가를 내일 뭐 만약에 지금 어떤가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다시 플러스를 냈네, 그죠? 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내면 내일 우리 시장도 뭐 어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반등을 나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죠? 또 내일도 상승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정도에 우리 시장이, 그죠? 우리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를 내면서 반등을 하면 주면서 뭐예요? 셀트가 여기서 양봉을 만들면 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죠?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만드는 게 아니겠나. 자, 제가 전부터 이제 눌림목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눌림목이 큰 눌림목이잖아. 큰 눌림목이요. 그죠? 큰 눌림목. 29만원대 저점에서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세우면 다시 한 번 더 이곳점을 시도를 한다는, 이건 시도하면 상 채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에서 프로그램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사실은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아무튼 보합으로 마감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쪽에 JP 모건의 이제 레포트, GR, 그죠? GR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보합, 또 뭐 보합.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었죠. 그죠? 그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월요일 날 4.6, 29만원을 깨버리니까 그냥 주가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6만원, 7만원이 깨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쇼커버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뒤에서 몰래 들어왔던 JP, 모건,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베스트 이놈들도 하루 종일 매수만, 그죠? 꾸준히 해서 하여튼 12만 주 정도 샀고, 신한창구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되는 창구였잖아요. 신한창구도. 그래서 신한창구 쪽은 뭐 소폭이 12만 천주니까, 매도가 뭐 10만 주, 한 2만 주 많죠. 그리고 뭐 이쪽 QM이나 이제 미래는 그냥 열심히, 그죠? 열심히 수수료를 위해서 자전 돌리는 것이고, NH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공매도 창구 쪽에는 아무튼 이쪽에 그 외국계 몸통인 모간 스탠리, 그죠? 그리고 신한 금원머리, 그리고 몸통 삼성, 그리고 이제 DB 창구는 아침에 제가 오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인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도 이게 차명계좌 성격의 물량이 아니겠나. 한 방에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던지죠. 그래서 차명까지 오늘 동원을 했다. 그러니까 DB가 오늘 무너뜨리면서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 이쪽에 또 JP가 밑에서 몰래 걷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돼서 매수 쪽에서는 JP 모건, 또 신한은 뭐 왔다 갔다 이베스터, 삼성도 마찬가지 자전 형식이니까. 그래서 내일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 오늘 어쨌든 이제 이틀 연속이에요. 그동안에 보세요. 계속 프로그램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뭐 28만 주도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나오다가 어쨌든 어저께 주가가 4% 급락했는데 어쨌든 매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주가가 또 3% 하락을 했는데 아무튼 62,000주 매수니까. 그죠? 오늘 외국계가 65,000주 매수. 그죠? 기관들은 21,000주인데, 기관들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이게 이제 셀트의 공매도가 오늘 쇼커버가 좀 들어왔다는 게, 금융투자 쪽이 오늘 8,000주 매수예요. 8,000주. 그러니까 어제는 올쿼터였잖아요. 그죠? 어저께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7만원이 깨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그죠? 또, 개인들의 약간 투매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연기금은 최근에 이제 계속 좀 팔아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연기금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떤 프로그램, 내일 만약에 프로그램이 조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 그죠? 조심스럽지만, 좀 이제 바닥은 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서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밑에서 또,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자, 오늘도 우리 동학 개미들, 그죠? 스마트 개미들 열심히 1조 가깝게 매수를 했고, 자, 외국인들 장 막판에도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관들, 그죠? 물론 오늘, 외국인 선물 계약을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참. 근데 이제 연기금은 계속 좀 파는 거는 추세예요. 다 팔죠. 대한민국 기관들. 그죠?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지금도 미국 주식 사라고 꼬시고 앉았고, 그죠? 형,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과장은 내일 아무튼 액션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요. 속 상해요, 여러분. 주식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참 주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주식, 그러니까 셀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셀트는 왜? 그동안에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사실은 없었잖아요. 이런 산업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대한민국 제약 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장 셀트리오. 잠깐 잊었다. 자, 요거만 지금 우리가 공매 대주주와 관련돼서요. 이거를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데 대주주 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 유지를 청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쪽에 막 다 돌렸어요. 제가 막 거의 카톡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막 300개마다 힘들어서 죽겠는데 다 돌렸어요. 여러분들도 나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하셔가지고 어쨌든 청원을 좀 많이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주식 하나 이제 3억이면 내가 3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외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들 저도 이제 그렇죠. 그죠? 우리 애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게 올해는 아니다. 나는 올해 아니야. 내년 셀트리온 막 올라가면은 그때는 대주주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우리 같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투연 우리 꼭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일반 개인들의 힘을 이제 한 군데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